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입니다.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상황 속에서 반대 중국 쪽에서도 보복 관세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정말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맞선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의 문을 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또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중국의 보복 관세 이 부분이 상승분을 좀 제한을 하면서 기술주 덕으로 좀 소폭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을 드렸습니다. 역시 기술주는 이 미국의 대장주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과 미국은요 계속해서 무역 전면전으로 치닫을 것 같은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다양한 외신 쪽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속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잠시 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신세계 통해서 다양한 전략들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화요일 저녁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저희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 저녁 신세계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한 주 만에 좀 찾아뵙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시작됐으나 크루드오일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미 증시 또한 올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까지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이틀 연속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특히나 어제장 현물 쪽에선 나스닥이 꽤 크게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차근차근씩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개장은 좀 혼조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도 상승 쪽으로 출발했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2,900선 다시 회복이 되면서 2,904.4선에서 이어가고 있고요. 0.28%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더욱더 강합니다. 0.90%의 탄력을 보이면서 7,533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보시죠. 자, 유로FX 현재 1.17 라인이 회복이 되면서 초반의 상승폭보다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0.11% 강보합권으로 전일장과 지금 현재 부근까지 추가적인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4선을 또 뚫고 내려간 상황 속에서 유로FX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같은 자리입니다. 현재 1,200달러 초반대에서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3.9달러
달러 선으로 0.18% 약보합권 유지됩니다.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지금 오일이 상당히 강한데요. 1% 넘게 급등하면서 69달러를 단숨에 회복을 하더니 현재 2%까지 넘어가는 강한 탄력으로 70달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70.25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2.14% 상승세 보이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까지 하락세를 이어왔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은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달러가 현재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로가 올라가고 거기에 오일까지 오늘 원유 재고 하루를 앞두고 2%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경 캐스터 지금 외신 소식 정리해볼까요? 네. 네, 오늘의 단연 이슈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미국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금융시장이 문을 닫은 이후 오는 24일부터 이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치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연말에는 한 25%로 상향 조절될 예정이고요. 또 이렇게 미국은요,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치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광수를 지금 두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맞불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또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또 추가로 2,670억 달러치 관세 부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만큼 또 다른 이 트럼프의 또 발언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관세 발표 물론 했지만 중국과 협상을 원한다라고 미국 측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윌버 로스 장관도요,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은 중국의 태도를 변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좀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이 부분에 굴복을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지금의 추세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요. 또 미국의 2천억 불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 측 보복에도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0억 달러치의 지금 관세 부과하겠다고 똑같이 주고받기 식으로 24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무역 회담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2천억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해서 미국이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비판 섞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사실 일방적인 이런 무역 행위는 중국으로부터 절대로 용인될 수 없고 미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등한 입장의 대화만이 무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유일한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무역 협상을 좀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무역 회담의 재개 전제 조건은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좀 배려하는 서로의 평등한 이런 입장 견지가 바로 조건이었는데 이렇게 관세 부과를 함으로써 서로 간의 상호 신뢰가 어긋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쟁의 최대 리스크는 미국, 트럼프가 아닌 중국이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무역전쟁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지만 미국 증시는 호황세 이어가고 있고 기업 실적도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지배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중국 증시 부분은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큰 피해자다. 신흥국 시장의 위기도 있고 그 밖에 국가들도 있지만 무역전쟁 당사자인 중국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발언입니다. 네, 그리고 이날 부과한 이 관세 부과가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상쇄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IHS의 경제 브리핑에서요, 지난 2월부터 중국 위안화 가치가 10% 가까이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10% 관세 부과라고 발표한 것은 위안화의 가치 하락과 상쇄될 것이므로 중국에 별다른 영향은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다만 25%까지 관세가 올라가면 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2월부터 이어진 위안화 가치 하락을 중국 정부가 의도했는지는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이상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두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여기서 만약에 위안화 가치가 더 하락하게 내버려두면 투기 압력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이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내놨습니다. CNBC에 따르면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3년 동안 미국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36%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평균보다 좀 낮은 수치인데요. 이 경기 침체 확률 모델에 따라서 견고한 성장, 금융 상황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잠재웠다라는 것을 나타내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확인해내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따른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 우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경제에 미칠 우려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부도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코메르츠 방크는요, 이 금리가 물가로 인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 금리 상승으로 오른다면 신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에 이는 부도율 증가로 이어지곤 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의 실질 금리가 오르는 것은 미국 국채 곡선의 평탄함이 또 역전 현상과 함께 지켜봐야 할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이 다들 지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향후 몇 분기 시장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국채 금리 곡선이 역전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렇게 무역전쟁과 신흥국 통화 약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 속에서 월가에서도 신흥국 불안이 미국에 파급될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신 쪽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또 미국 투자자들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변동성이 고조될 것을 대비해서 위험 해지에 나서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통상 가을은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지만 올해는 이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투자자들은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다수장을 과연 이번에도 지킬 것이냐가 초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도는 상황에서 지금 정권의 심판격인 중간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과 이렇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이 부분의 승패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네, 그리고 미주호증권은요,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가 엔화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관건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이 한 외환 전략가의 발언을 인용해서요, 이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발표에 엔화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엔화 가치 상승세는 또 제한적이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세율이 10%로 지금 시장 예상보다 낮았던 데다가 미국과 중국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고 또 시장 참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현재 40%에서 떨어진다면 중국에 대해서 더욱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라고 또 내다봤습니다. 또 지금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IMF 수석 부총재를 지냈고 또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역임했던 안네 크루거는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WTO와 조용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WTO 규정에 따라서 해외 기업은 영내 기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또 교역업자들은 교역 상대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면서 이 정부는 다른 WTO 회원국을 차별할 수 없고 또 관세는 특정 환경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차별 금지 원칙이 아무래도 무역 시스템의 기본인데요. 이런 것들을 진정한 다자주의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부분을 상당히 크게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에 강경히 제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요, 위험자산이 지금 냄비 속 개구리처럼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서서히 말려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신흥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엔화는요,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에 좀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이고요. 이 부분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에 대한 좀 강세가 이어지면서 위험 회피가 좀 확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의 다음 행보가 인하보다는 인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분간은 금리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실업률을 더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더 높이는 과정은
점진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달러는 달러 대비 강세에 좀 전환을 하면서 또 말씀드린 또 엔화에 대해서는 좀 약세 보였다고 하고요. 또 무역전쟁 우려에 또 반빅 넘게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좀 다시 또 회복됐다는 부분도 이야기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일 소식입니다. EIA는요, 오는 10월에 셰일 오일 생산량이 하루 평균 7만 9천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주요 7개 셰일 오일 생산 지역인 산유량이 하루 평균 759만 4천 배럴로 7만 9천 배럴 늘어날 것으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평균 3만 1천 배럴로 가장 클 것으로 지금 생산 증가 폭을 예상을 했는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오일 이슈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외신 소식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드라기 총재 연설이 있었던 가운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시장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은행 쪽에 대한 부분 발언을 이어갔는데 은행 강화 위해서 예금 공통 보험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한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기술주 반등에도 미중 무역 긴장 고조감 속에서 보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쪽에서는 이 보합권에서 벗어나면서 상승 쪽으로 모두 방향을 좀 튼 상황인데요. 나스닥이 1%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S&P도 역시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 10월물입니다. G2의 무역전쟁 영향 속에서 달러가 조정을 받고 있고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70달러가 회복된 현재 가격대에서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좀 나스닥 자체가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상황이었고요. S&P에 대해서도 역시나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지금 S&P 2,900선 회복과 동시에 초반대 라인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계속해서 의견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나눠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이네요. 네. 자, 지금 마스터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앞선 외신 쪽에서는 일단 중국의 평가 위안화 절하로 네, 10% 정도는 좀 상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위안화 평가 절하를 너무 계속적으로 긁어먹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 평가 절하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수 업을 드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먼저 중국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관건이 지금 관세 부과에 어떤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다가 지금 시장에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재료들이었고요. 네. 선반영된 과정이었다. 오늘 지수가 이렇게 미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일지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크루드오일과 미증시 모두 S&P 나스닥이 지금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국은 미증시가 올라가는 데 이유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관한 관세 부과도 모두 다가 지금 투자자들이 선반영한 재료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에 관한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기술주에 관해서는 역시나 굳건하다, 이런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거의 S&P 기준으로 나스닥 기준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상당 고점인 2,907포인트에 지금 도달을 했는데요. 거의 1차 지금 저항단까지 모두 다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2,910포인트를 넘어가면 더더욱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2,907선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가지는 못하는 그런 분석을 일단은 고점을 한번 부딪혔다, 저항을 맞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 2,907선이 돌파가 되고 10선까지 간다면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상승 여력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추가의 상승 여력 부분에 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만약에 지금 데일리 기준으로 장중에 2,910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면 2,920선까지는 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해서 전혀 지금 기술주나 미증시에 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모든 차트는 기술적 분석
분석보다도 또 모든 시장 투자자들의 지금 심리를 반영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기술주에 관해서 또 나스닥과 S&P 모두 다가 상방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상방 쪽에 베팅 뭐 말씀을 해주셨고 뭐 앞선 외신에서도 요즘 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과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안전자산이 요즘 좀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나스닥도 여쭤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알고는 있는데 뭐 다만 S&P 500 비교해서 나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만 전일장에는 현물장에서 뭐 현선물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1%에 좀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 1%대의 상승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S&P 500과 좀 같은 관점에서 보시나요? 네, 요즘은 좀 S&P하고 같은 관점에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결국은 모두 다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뭐, 어디가 더 대장주냐, S&P가 뭐, 나스닥을 이끄느냐, 이런 트렌드는 좀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주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차월물로 과연 매도 베팅을 해도 되느냐. 하지만 지지 저항 라인이 결국은 7,400포인트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월물로 살펴보자면 7,400 초반대까지 내려왔지만, 7,400포인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스닥은 12월물 기준으로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7,560포인트까지는 금일 좀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나스닥도 지금 상당 고점인 1차 저항 라인에 지금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네. 7,543포인트 정도인데요. 결국은 여기를 넘어간다면 금일 기준으로 7,560선까지는 좀 안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초반부터 상승세를 좀 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 시각에서는 S&P 500과 나스닥 모두 고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뭐 두 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나스닥은 7,560까지 지금 현재 저항을 뚫는다면은 오늘장 7,56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반보다 더욱더 강하게 선물 쪽에서 지수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수 관련돼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경 캐스터 지금 뭐 초반보다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화면부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은요, 기술주가 좀 상승 견인했다는 소식이지만 미중 무역 전쟁 역시 상승분 좀 제한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수치였다. 강한 임팩트는 아니었다라는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 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캐터필러와 또 애플수 좋은 성적 보였다라고 다우 100포인트 정도 이상 상승했다는 소식이고요. S&P도 기술주와 또 에너지주 덕분에 0.4% 상승분 이어갔고 나스닥도 역시 아마존, 애플, 알파벳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좋은 성적 보여주면서 오늘 함께 상승 견인을 했습니다. 중국이 보복관세 발표를 했죠. 600억 달러 똑같이 9월 24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역 전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발언했던 것이 보복 관세를 하면 2,670억 달러 역시 또 추가 관세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내일장에는 또 트럼프의 어떤 발언이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윌버 로스 장관은 아직 앞서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이유가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좀 건설적인 협상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인지 다들 불투명하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역시 다른 모든 기관들에서도 사실 중국이 무역 제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할 것 같다라고 확실시 지금 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 중국이 그동안에 너무 오랜 시간 이제 미국을 이용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중국이 우리의 농부들 또 이런 노동자들을 타겟으로 또 다른 어떤 일을 저지른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다른 지금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좀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남한이 이 중국의 횡포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중국이 과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세 부과 이외에 또 다른 어떠한 조치를 또 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물론 미국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중국에 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더욱더 예상이 되는 만큼 또 위안화 절상 이 부분도 있고요. 또 다양한 중국의 또 어떤 노력이 보여질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중국이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보복 관세 하겠다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통해서 이제 무역 회담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거의 공식적으로 거의 발표를 한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지만 이제 애플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애플이 이제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관세에는 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주가가 좀 낙폭을 제한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중국 이번에 관세는요. 소비재가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격 상승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멈춰달라고 서한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효과를 좀 발휘한 것인지 이번에는 좀 제외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술주들과 또 부품, IT 업종들은 지금 큰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추가 관세 2,670억 달러 부분과 또 어떠한 또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지금 좀 격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소식들을 들어보면 격화되고 있는데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이 참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지표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9월 주택시장 지수가 67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다라는 속보입니다. 지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 이어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2% 가까운 지금은 좀 소폭 조정이 되면서 1.89%의 상승세입니다만 70달러 초반대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계속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이에요. 네. 일단 워낙 시세가 빨리 나와서 이미 나온 시점이어서 관망이신 건지 궁금한데. 신세계에서 관망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네네. 거의 두세 달 남짓 좀 출연하면서 관망을 처음 들어드는데 네. 아무래도 앵커님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의 그 네네. 상승폭이 모두 다가 진폭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지난주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리지만 뭐 상승 사이와 하락 사이가 명확하게 공존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에서는 모습입니다.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중국의 수요 급감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루드 오일이 또 하방 압력으로 지금 지속돼야 되고 또 지금 10월물에 대한 만기일도 도래하면서 결국은 네.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와서 더더욱 떨어지지 않을까. 오늘 거의 지금 한 6시 정도까지인가요? 그 전까지는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가파른 상승세가 1% 넘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상승 이유를 지금 짚어보자면 이란 제재, 또 이라크 내전, 또 베네수엘라 사유 이런 여러 가지 상승을 이끄는 사유들이 더 크게 펀더멘탈적 요소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강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더욱 나타내려면 70.25 위로 지금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금일 고점을 좀 살펴보시자면 70.42까지 찍은 모습인데 결국은 이 상단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싶었으나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고 70.25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관망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상하단 폭의 좀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자면 네. 상단으로는 70.25 하단하면 69.60 라인에서 좀 횡보세를 이어갈 것 같은데 결국은 상단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70.25가 넘어가거나 69.60으로 하단으로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아래로 지금 가격대 잡아드렸고 관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드렸는데 이제 크루드 오일도 이제 월물 교체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또 월말 마감이라고 해서 물량들에 대해서도 좀 나오는 그런 뭐 흐름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의 상승은 매수 쪽으로에 대한 그런 리스크 재료를 흡수한 것을 보인다라고. 네, 아무래도 지금 좀 트럼프가 극적인 반전을 노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모두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오늘 크루드 오일이 내릴 것이다. 지속적으로 오늘 매도세가
진행되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가파르게 상승세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의아해할 텐데 결국 뭐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만은 사유를 찾아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라크 내전 사유, 또 베네수엘라 수요 공급량에 대한 감소, 그 다음에 또 오페크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미리트, 러시아까지 일일 그 증산량을 늘린다는 소식이 지난주부터 줄기차게 있었는데요. 결국은 수요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공급량이. 이런 의견들이 지금 상승 요소로 이끄는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모든 종목들이 그렇지만 오일은 특히나 워낙 다양한 재료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 재료로 풀이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달러가 지금 94라인인가요? 지금 94라인까지 초반대까지 눌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가 95라인 초중반에서 94라인 초반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달러가 하락을 하면은 오일 가격이 또 상승하는 것도 뭐 이런 정석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달러는 어떻게 또 영향을 줬을까요? 네, 뭐 역시 너무 이제 오래 하셔가지고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앵커님. 네. 아무래도 크루드 오일이 가장 지금 영향을 좀 적게 받는 상품의 요소 중에인 거는 틀림없는데요. 결국은 크루드 오일도 달러로 거래되기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요소고, 지난주에도 이 차트를 좀 켜드렸었는데 이 지금 94불 라인이 무너지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잠깐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94불이 결국은 94불 라인을 지금 지지하고 조금 올라왔었는데요.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달러 강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흐름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상품이 제각각이고, 오늘 뭐 달러가 조금 떨어져서 크루드 오일이 오른 것에 관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교과서적 접근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유로 따로 골드 따로, 또 미국의 나스닥 S&P는 오르는데 또 뭐 다른 달러들은 또 떨어지는 여러 가지 교과서적인 접근이 상품의 흐름에서 전혀 맞지 않는 듯한 금일 흐름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을 바라볼 때 정석적인 그런 기본적인 좀 원칙이라고나 할까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적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워낙 시황과 시장을 시시각각대로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스터님의 이런 좋은 말씀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이전에 뭐 오일도 올라가고 달러도 급등하는 그런 사례를 보셨다시피, 자, 오늘의 현상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해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일 지금 70달러 초반대에서 여전히 좀 견고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외신 쪽에서는 관련돼서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자, 박나연 캐스터, 지금 오일이 이제 내일 원유 재고 하루를 앞두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나요? 네, 지금 로이터 이제 방금 나온 기사인데요. 오일 가격이 아무래도 오펙이 지금 증산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포착했고, 또 이란에 대한 제재 부분은 계속해서 위험 요소로 잔재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좀 오일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요, 가격을 낮추는데 별로 서두르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포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펙과 비오펙 장관들이 이제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펙의 이제 뭐 믿을 만한 소식통은 이제 로이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즉각적인 계획 이행은 없다. 라고, 계획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전에 증산을 하려고 했던 그 합의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협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빠르게 진전이 이뤄지거나 혹은 가격에 대한 조정 부분 혹은 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는 만큼 이 불안 심리를 좀 증폭시키면서 가격 상승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 블룸버그에서는요, 이제 좀 사우디 측의 이런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인용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현재 80달러 조금 상회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우디나 이쪽에서 좀 만족하고 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80달러 이상이 꼭 돼야 된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미국의 이란 제재 11월 4일이 가까울수록 80불 상회는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또 오펙과 또 이제 그 소식통들이 또 로이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 선거, 트럼프가 너무나 민감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11월 전까지는 80불 이상이 상회되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언급을 이전에도 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의문스러운 것이 사우디가 과연 이란의 이런 공급에 대한 하락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 부분 보상을 위해서 증산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불확실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펙이 증산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가격 상승분 이끌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코메르츠 뱅크에서도 역시나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 장관은요, 오일 가격이 70에서 80불 정도 사이를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조금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50불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공급이 늘어났을 경우를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에너지 장관도 역시나 이제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었죠. 급상승되는 일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사우디의 증산에 좀 긍정적인 기대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만큼 가격 상승을 좀 이끌었다는 소식이고요. 무역 전쟁 이슈는 계속해서 오일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를 또 저하시키고 경제 성장을 또 저해를 역시 하고요. 또 이제 달러로 거래되는 오일인 만큼 미국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전 세계 신흥시장과 그 외 국가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일에 관련된 소식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조금씩 좀 조절을 할 때 일단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쪽에 대한 가격대도 좀 낮추기를 원하는 그런 정책 속에서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오일이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일 소식들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이 11시 36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계속해서 상담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보죠. 절제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대로 2907 라인이 1차 저항선이었나 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 가운데 그 가격대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거든요. 2906.25포인트로 0.35%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7532.25포인트로 0.90%,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씩 눌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는 초반에 상승세보다는 많이 또 빠진 가격이죠. 1.17760달러까지 내려오면서 0.08% 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보시죠. 자, 1202.7달러로 여전히 같은 가격대입니다. 0.2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70달러대가 깨집니다. 69.89달러로 1.63%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세를 살펴드렸는데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오일도 70달러가 잠시 또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마스터님, 일단 오늘 중국과 미국 서로에게 있어서 좀 격화되는 시점인데 두 지수 모두 지금 상승을 달리고 있어요. 오늘 상해종합지수도 1% 넘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관점이신지 제가 궁금하네요. 네. 늘 말씀드리면 요즘에 참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하단이 지금 눌렸다 올라갔다 이런 지금 횡보 장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좀 학습 효과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금 투자자들이나 시장의 지금 참가자들이 결국은 이거 지속적으로 지금 끌고 오니까 캐캐묵은 사유이고, 물론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유는 분명히 아닙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해소될 사유는 아니지만 결국은 투자자들이 이 학습 효과를 누리면서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일어날 때마다 매도 베팅을 좀 하고, 이것이 잠잠해지고 어떤 화합의 제스처가 좀 나올 때마다 다시 매수 베팅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학습 효과라는 것이 좀 무서운 것도 같아요. 오늘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네, 학습 그렇습니다. 효과로 그렇게 급등락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내용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이어갈게요. 먼저 유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끝자리 5977님의 질문이고요. 유로 FX를 1.17449달러에 매수했는데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유로가 1.17 라인에 대해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장에 1.17 라인 중반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마스터님 일단 뭐 큰 움직임은 아닙니다만 1.17 중반보다는 좀 이탈된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언제 좀 청산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네. 포인트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포인트를 보니까 12월물 기준으로 지금 현재가 1.17795 라인 정도인데요. 네네. 지금 보니까 그냥 80틱 정도 수익 구간이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상단 고점 1.18000까지 올랐는데도 청산을 지금 못하신 거죠? 안 하셨어요. 지금 결국은. 네. 장기 그 매매를 하시는 지금 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 매매는 아니신 것 같고요. 결국 100틱이 넘어가는 지금 상승상 속에서도 지금 청산을 안 하셨는데 아무래도 익절 라인을 좀 확보하시는 게 결국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장기 롱 추세로 끌고 가고 싶다 하고 하신다면 결국은 오늘 지지 포인트가 17700 라인 정도는 좀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해서 그러면 약 계산해보니까 50틱 정도가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네. 1.17700까지 지금 익절 라인을 확보했을 때 만약에 이 익절 라인을 잡고 싶지 않고 장기 추세를 좀 끌고 가신다고 하시면은 전 유로에 관해서는 좀 다른 전문가들은 견해가 틀립니다. 결국은 경제 지표가 호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이들이 지금 개선되고 있어서 유로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지금 오늘의 포인트 1.1800 라인에 안착을 하고 2차적으로 지금 1.18250 라인에 안착을 한다면 유로는 1.1900 라인을 향해서 더더욱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아직 좀 계약수를 적어주지 않으셔서 계약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안정적인 방법으로는 항상 익절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1.17 700 라인을 좀 익절 잡아 보시길 바라겠고 또 수익에 대해서 좀 가늠을 했을 때 좀 장기적인 뷰로 보시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고 다음 질문도 확인할까요? 구리 질문 주셨습니다. 끝자리 9582님의 질문이고요. 구리를 2.6460에 한 계약 매도 중입니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구리 질문 주셨는데 구리 먼저 좀 가격대 보고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구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쿠퍼를 봐야 되겠죠. 잠시 저도 12월물로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급등하면서 2.70%로 2.7205달러 선에서 구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6460에 지금 손실을 물리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마스터님, 지금 구리 가격이 오늘장 전일 일봉에서 오늘의 일봉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마스터님? 오늘 사실 구리를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네네. 아까 골드만삭스 이야기가 네네. 나왔을 때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구리에 대한 오늘 애널리스트 분석이 있었습니다. 구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방 사유를 이어갈 거다. 이런 모 증권사에서 분석이 있었는데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중국에 대한 수요 급감 소식부터 시작해서 구리는 더더욱 하방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리포트였는데요. 지금 이거는 좀 손절을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결국은 지금 본전설까지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는 가파른 지금 밑에 저항대를 모두 다가 지지대를 무너뜨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다시피 너무 지금 상방으로 올라가고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 매매 전략을 하신다면 금일 기준으로는 지금 2.7660까지도 더 오를 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손절 대응을 하시고 장기 추세를 좀 끌고 가보고 싶다. 네. 상당 고점까지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뭐 지금 의견을 내놓으신다면 거기에는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롱 추세를 하신다면 좀 더 끌고 가시고 본절선에서 그래도 정리를 하시고 데일리 매매 기준이시라면 최대한 눌림폭이 왔을 때 2.6860 정도 라인 왔을 때 손절을 좀 처리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손실을 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일단 뭐 매수 쪽으로 좀 길게 가셔도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매수 뷰가 좀 이어질 것 같고 시청자분에게 네. 안타까운 이야기 지금 매도 지금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미 손실이 지금 좀 크시지 않나. 네. 상당히 지금 2.725 지금의 호가에 안착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골드만삭스 이야기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미국이 금리가 향후 아니 미국의 경기가 3년 동안 안정적일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네.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맞은 적이 거의 15% 미만입니다. 오늘 금리 인상에 관해서도 올해 4번, 내년 4번에도 네. 이렇게 의견을 내놨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애널리스트 분석은 조금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너무 기술적 차트나 이렇게 차트에 희망상을 대입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유튜브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골드를요 1,206달러에 3계약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3계약 매수이기 때문에 지금 골드가 1,203.8달러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6에 3계약을 매수하셨어요. 네, 이거 네. 지금 손절 치지 마시고, 네. 아무래도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늘 오기 전에 네. 저도 골드를 지금 수익을 좀 창출하고, 유로는 뭐 손실이 났었는데요. 매도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뷰를 아까 상승분을 올라가면서 지금 매도를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진입하신 포인트가 가장 맥점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손실 구간을 줄이시려면, 1206 라인에 지금 위로 안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면 하단pun까지는 어디 정도까지 버텨야 되냐 이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1199 라인이 무너진다면 손절을 좀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99 라인이요? 네, 가장 지금 2차 마지막 지지 라인이고요. 지금 1200 라인까지만 무너져도 좀 위태하지 않나 이렇게 상황이 들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버텨보시되 아무래도 지금 더 불안해서 못 버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오늘의 저점인 지금 아까 1233, 1200.3이 무너진다면 손절을 좀 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203.5달러거든요. 네. 조금 더 내려간다면 그때는 3계약 모두 손절할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네. 기준으로는 3계약 다 손절을 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아무래도 조금 좀 끌고 가겠습니다. 장기롱 추세를 며칠 동안은 그러면 좀 보유를 하시라. 근데 계약수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그쵸. 부담감이 정신적 고통이 아마 상당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오늘 좀 버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단기적으로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절제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짧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뭐 늘 해외 선물 신세계 좀 피곤하긴 하지만 즐거운 시간이고요. 네, 내일 또 아무래도 지금 출연 예정돼 네. 있는데 내일도 아무래도 여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이 사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 지금 내일 원유 재고 발표도 있는 모습이고요. 내일도 또 알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피곤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박나래께서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전달해 볼까요? 네, 중국이 600억 달러 보복 관세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에 좀 맞물려서 이 추가적인 이야기 지금 로이터 2분 전 속보입니다. 이 중국이 600억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해서 하지만 관세율 그 부분의 정도는 조금 낮출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5에서 25%까지 이제 뭐 다양한 관세 부과율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5에서 맥시멈 10% 정도 5,207개 정도 아이템에 지금 부과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이 조금은 이 트럼프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혹은 좀 사려 깊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또 미국 측의 반응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쩌면 중국이 좀 전면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외신 쪽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쪽에서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